안녕하세요, 레몬티입니다. 드디어 그림 계정에 그림을 올립니다. 오늘은 스피드 페인팅이지만 이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중간부터 이미 망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파일을 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른 그림 그릴 짬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제 눈에 망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사담이 많아가지고 타임라인 나눠놓은 거 확인하고 사담이랑 구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그림이 진행이 돼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사담을 넣자면은 제가 잘 못 찍히는 부분이라서 그림 그릴 때 매일매일 상기하는 게 있는데 빨리 한다고 절대로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상업으로 가면 우리도 그 막 시간적인 뭐 가성비를 하는 걸 좀 따져야 되긴 하지만 공부 그림이라면 충분히 파고드는 걸 강추해요. 저희가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림에 들인 시간당 최종 퀄리티가 안 맞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성비로 겁나 따지게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좀 안 좋아요. 후딱후딱 일찍 마감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이제 기초 공부가 탄탄한 사람은 나보다 더 급하게 그렸어도 결과물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건데 이거에 알맞을 만한 제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안 해가지고 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체육으로 나가려고 했고 공부라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제가 첫아이라서 얼마나 잡아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지 몰랐고 제가 기억나는 초딩 때 수학 점수가 37.5점? 이제 5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성적이 이제 팍 올랐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걸로 무시를 하니까 무시당하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내 성적이 오르긴 올랐는데 좀 이렇게 앞에 거를 좀 제대로 하고 뒤에 걸 해야 되는데 뒤에 거는 탄탄한데 앞에 거가 안 되는 이상한 상태로 성적이 오른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성적을 쌓아갔는데 고등학생 때 논설문을 쓰는 교내 대회 같은 게 또 하나 열린 거죠. 저는 좀 뒤떨어져도 시키는 건 열심히 해야지 하고 미리미리 써서 미리미리 다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자리 공부 잘하는 반장은 자기 어떡하냐고 못했다고 숙제 못했다 뭐 오전 중에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1에서 4교시 수업 시간에 막 그걸 끄적끄적 하는 거죠. 막 수업도 대충대충 듣고 이제 교과서 밑에다가 논설문 쓰는 거 이렇게 숨겨놓고서 몰래 쓰고 그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업도 대충, 논술문도 대충, 이제 집중력이 없게 쓰는 걸 보이니까 되게 한심하게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뭐 미리미리 썼으니까 뭐 우쭐 했었는데 이게 웬걸? 반장이 그걸로 상을 받더라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그때 충격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좀 많이 주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초가 중요한데 어떡하지 나 이미 고등학생인데 곧 수능인데 그래서 그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제가 미대 입시를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기초가 좀 부족한 걸 계속 느껴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따라가 보고자 뭐 크로키도 틈틈이 하고 색감 모작도 하고 하는데 체력이 좀 안 따라줘서 버겁네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다? 기초를 잘 다지고 운동을 하자. 지금 그리는 그림은 중국풍 무협 표지 같은 느낌으로 그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완성 퀄리티는 표지컬이 아니라 사파컬로 나왔습니다. 2차 어둠도 거의 안 잡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한 5가지 망한 이유 중에 3-4가지가 초반에 몰려있어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구성이 좀 대충입니다. 그냥 2명의 잘생긴 애들을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벚꽃으로 대충 때우고 야경에 뭐 달빛 역광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벚꽃이 워낙 극적인 효과를 넣기 좋다 보니까 벚꽃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묘사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브러쉬 긁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디자인 단계를 좀 대충 한 티가 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캐릭터 디자인. 마도조사도 생각나고 나소극장기도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약간 어레인지를 좀 주려고 하긴 했는데 잘생김 말고는 세세한 설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의상이나 뭐 검 이런 게 디자인이 좀 아쉽죠. 그리고 제가 무기나 오브젝트 디자인을 많이 안 해봐서 엄청 못하는 편이라 좀 2배로 부끄럽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선 이동이 좀 미묘해요. 보통 그림을 한 바퀴 쭉 둘러볼 수 있는 시선 이동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데 특히 동양풍 그림은 원형보다는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적인 그림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무로 저는 둥글게 좀 만들어준다고 나무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뭐 좀 머리카락으로 밑으로 내려간 시선을 좀 올려주고 막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구성, 시선 이동, 색감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선을 따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정해지니까 다음 선 따는 진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들여봤자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드로잉이나 스케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그냥 바로 딴 게 제일 큰 제 실수였어요. 마음이 이미 급했죠. 막 대충대충 옷 주름에서 많이 헤매고 이건 자료를 안 본 거죠. 자료를 봤다면 주름이 저렇게 되진 않을 텐데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그 색감이 지금 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봤어도 색감이 전체적으로 탔어요. 제가 약간 채도 높은 색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채도를 낮추고 싶은데 그냥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최대한 채도랑 명도를 낮춰서 편안한 톤, 약간 수채화 느낌의 그런 톤으로 교정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이거는 많이 그려봐야 아는 것 같아서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이걸 보는 분이었으면은 나 같으면 이 푸른 느낌의 화면에 흑색과 적색에 들어간 캐릭터의 채도와 명도를 어떻게 설정했을지, 역광인데 기초 그 베이스 색을 어떻게 설정을 했을지, 그리고 푸른 화면에 쿨톤 캐릭터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푸르딩딩해지는데 어떻게 그걸 잘 눌러줬을지, 그림자 부분 톤은 어떻게 할지, 립라이트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튼 이건 지금 망했어요. 여튼 다른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족한 점들은 이런 대여섯 가지인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으면 아마 2차 어둠도 세세하게 넣어서 묘사를 빡세게 했겠죠? 근데 1톤 그림자 넣을 때쯤 이거 망했다 싶어가지고 사파식으로 세세한 묘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진화된 그림으로 올게요. 마지막은 또 사담인데요. 요새 올림픽이 한창인데 다들 잘들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림픽을 즐기는 루트는 뭐 초록창에서 올림픽 검색해서 생중계 보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또 SNS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특히 그 초록이쪽 댓글 사이트는 뭐 완전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이미 개판 50분 후고요. SNS는 막 계속 활발 붙어 있고 해외 SNS 유저도 뭐 엄청나가지고 솔직히 올림픽을 즐기곤 있는데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싸불의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새 그냥 다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 보급이 빨라가지고 오히려 해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제 자주 SNS를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지금 충돌이 많긴 하지만 자정작용도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뒤늦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독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좀 힘들거나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매체들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직업이 작가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얕고 넓게라도 이제 귀에 주워 담아요.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스포츠 할 것 없이 뭔가 자화자화하면 뭔 일인가 하고 고개는 빼꼼 내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림이나 소설 등 창작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장르를 많이 보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얕게라도. 왜냐면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를 쓰고 싶다 하면 의사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듯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생 때 잠깐 다니던 그 과학학원에서 대학 합격하고 3개월 정도 뭐 시험지 나눠주고 복사하고 시험 감독하고 이런 일만 한 적은 있었는데 금방 그만둬가지고 뭐 했다고 하기도 민망하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주말 저녁 늦게 친구랑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카페 마감 시간이 한 2, 30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이도 한 27, 8?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니까 알바생이 물어보는 거죠. 마감 시간 20분 전인데 괜찮으시겠냐고. 근데 제 친구도 알바를 해본 적이 없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는 이 알바생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 거죠. 이게 그 축객령이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끝날 때 됐다. 정리해야 된다. 제가 만약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거길 나왔을 건데 저는 우리를 배려해 주려고 알바생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네, 20분이라도 괜찮아요 라고 아주 해맑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수다 떨다가 나왔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알바생한테 참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게 세상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가라면 많은 직업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작가가 전혀 아니었던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시간이 의외로 귀중해지더라고요. 의학 드라마 보면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소리가 한바닥 나와요. 근데 그냥 뭐 그래 거짓말인 거 뻔하고 막장 드라마로 생각하고 보자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의료진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말해준 이야기로는 뭐 뉴하트랑 스리생 같은 건데 거기도 뭐 의사가 주인공이지 간호사는 막 뭔 일이 나도 다 스테이션에 이렇게 앉아있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일 어이가 없던 거는 무슨 드라마였는지 까먹었는데 간호사 한 명이 막 병동에도 있고 수술실에도 있고 수술도 하고 막 외부에서 뭘 하고 다른 병원 간호사인데 막 또 다른 병원 가서 막 별다른 절차 없이 수술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아 뭐 이건 뭐지? 이 간호사 정체가 뭐야? 막 포켓몬스터 간호사처럼 쌍둥이야? 이러고 싶은 거죠. 하여튼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간호사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끝이 없어서 다음에 사담 기회가 또 생기면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트라우마가 생길 뻔한 이야기 같은 거 막 풀어놓고 싶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진짜로 조금 더 진화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